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하는 DWG 비교, DWG compare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명령어나 환경 변수, 원리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설명할 DWG compare라는 기능은 버튼으로는 공동 작업,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버전이 조금 높은 분들은 뷰라는 탭에서 DWG 비교, 이 버튼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정확히는 2019 버전에서 오토캐드에 추가된 기능인데 버전이 낮은 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는 해요. 자,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compare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compare라고 검색을 하면 DWG compare라는 요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기능 자체가 2019에 추가가 됐다고 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버전 16 버전부터 18 버전까지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설치해서 기본 기능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릴리즈 날짜와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추가된 엑스컴페어나 그런 기능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엔 여기에서는 아마 그냥 단순 비교밖에 안 될 거예요.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니까 혹시라도 버전이 낮은 분들은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이 기능은 2019에 추가가 되었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오토캐드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2022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DWG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해볼 텐데 도면을 비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디가 다른지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때 수정한다는 게 어디가 다른지를 확인하고 그걸 보면서 수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객체가 아예 다르면 그 다른 걸 그대로 통으로 갖고 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가 다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렇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사용을 할 텐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기본적인 것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기능을 실행을 해야겠죠? 명령어는 compare고요. 버튼을 클릭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선택하는 도면 한 개가 현재 작업 중인 도면과 어디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는 기능인데 저는 지금 새 도면을 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도면엔 객체가 하나도 작성이 된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비교할 도면을 선택을 해버리면 똑같은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공통된 객체가 없다고 가르쳐 줄 거예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컴페어 기능이 실행이 되기는 할 테지만 전부 다 다르니까 싹 다 다르다라고 체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작업할 도면을 하나 열어놓고 요것과 비교할 도면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쓸 때에 사용했던 예제 도면 두 개를 그대로 비교를 할 거고요. 도면을 비교해보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총 세 가지의 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전 지금 티어러 1번 도면을 작업을 하고 있고 2번 도면을 불러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개의 도면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객체들은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친구들은 편집된 내용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건 현재 도면에 없는 객체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연 티어러 섹션 1번 도면에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없이 의자만 위치하고 있는데 티어러 섹션 2번에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 중에 현재 도면에는 없지만 비교 대상 도면에 있는 객체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도면에는 있지만 비교 대상 도면에는 없는 것들, 그런 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1번 도면에는 있지만 2번 도면에는 없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 대상만 선택을 해줘도 어디가 다른지를 금방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비교를 하는 건 WCS의 원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요. 형상 기반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기반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는 무조건 WCS라는 거.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번과 2번 도면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3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냥 숫자 3인 도면으로 저장을 했죠. 이 상태에서 compar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3번 도면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면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겹치는 객체가 한 개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요 선이 있는데 옆에도 선이 있으니까 길이가 같으면 똑같다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객체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각도에 동일하게 있어야만 같다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하는데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좌표 기반이다, 그 좌표는 WCS 기준이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compare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자마자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표시되는 객체들은 모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제어를 하느냐? 요 버튼들에서 제어를 하는 거죠, 당연히. DWG 비교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기능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현재 설정이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은 뭐다, 초록색은 뭐다, 어떤 도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왼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색상과 위치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은 마우스 커서를 밖으로 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핀을 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만 해요. 요걸 사용을 하면 정구 아이콘, 어디서 많이 봤죠? 도면층을 껐다 켰다 했을 때에 사용하던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다른지 그것만 체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성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색깔까지 제어하실 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치가 같은 걸 비교하겠다 말겠다, 문자가 같은 걸 비교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형 리비전의 형태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형태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크게 있진 않아요. 직사각형이냐 폴리곤이냐, 폴리곤으로 선택을 하면 복잡하게 생긴 객체를 최대한 따라서 가장 근접한 형태로 구름형 리비전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작게 한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뭐 그 정도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제어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사용을 해도 어디가 다른지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 도면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숨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럴 때 얘는 요 위에 있는 이전과 다음이라는 버튼을 한 번씩 클릭을 해서 뷰를 옮겨가면서 어디가 다른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다른 부분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많이 쓸 게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수정을 하는 건 오토캐드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두 도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요만큼의 객체들을 여기서 요 위로 끌어올려주면 두 개의 도면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회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축이란 기능 사용을 해도 되고, 복사, 이동,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 전부 다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복사를 했더니 복사한 이 친구가 띄어러 섹션 2번 도면에 없고 현재 도면에만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DWG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도 도면을 편집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요 빨간색 객체들을 편집을 할 수 없느냐, 요게 문제일 텐데, 편집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반영되진 않아요. 자, 왜 그런지를 알려면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실 DWG 비교라는 기능은 외부 참조를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친구들을 선택을 해놓고 특성 팔레트에서 객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부 참조예요. 물론 이게 영구적으로 링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동안만 링크를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외부 참조 관리자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 친구들은 외부 참조예요. 다른 도면에 있는 친구를 불러온 거기 때문에 요걸 지금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했을 경우엔 레퍼런스 에디트로 편집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참조 편집이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DWG 비교 기능에서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현재 도면에는 없고 비교 대상 도면에만 있는 객체들은 직접적으로 편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 도면에 있는 객체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 기능은 이 버튼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 가져오기, Compare Input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선택한 객체를 현재 도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 Theora 섹션 1번에는 의자밖에는 없었죠. 그리고 Theora 섹션 2번에는 의자와 관객이 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Compare Inpu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의자와 관객이 같이 있는 이 친구를 통째로 갖고 왔더니 의자가 초록색이 돼버렸어요. 왜냐? 이 초록색의 의자는 현재 도면에만 존재하는 객체니까 그런 거죠. 요 블록을 2번 도면에서 1번 도면으로 갖고 왔다 그래서 2번 도면에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사돼서 붙여넣기 된 거예요. 그런데 붙여넣기 전에는 원래 요 형상이 요 위치에 있었으니까 추가된 거랑 요 친구랑 겹쳐 있는 상태라서 요 의자가 현재 도면에만 존재한다, 겹치는 게 없다 라는 뜻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갖고 온 다음에 중복된 게 있으면 직접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참조 편집처럼 A도면에서 B도면으로 객체를 보내고 B도면에서 A도면으로 객체를 가져오고 이런 양방향은 불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도면에서 현재 도면으로 객체를 가져올 수만 있어요. 양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면 외부 참조와 참조 편집 기능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건 쉽게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가 다른지를 표시해 주는 것만 남았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도면으로 넘어와서 어디가 다른지를 표시해 주는 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뭐 이 친구들 설명 때문에 복사한 거니까 싹 지워주고 나면 여기 요렇게 4가지 정도가 다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비교 기능을 끝내게 되면 리비전 클라우드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남겨놓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냥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사를 하려고 하면 복사가 안 될 거예요. 왜냐? 명령행을 살펴보면 잠긴 도면층에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DWG 비교라는 기능은 제가 외부 참조라고 설명을 했죠. 외부 참조는 당연히 도면층과 블록 이런 거에 이름이 기재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부 참조로 갖고 온 도면층인 거죠. 그리고 도면층을 잘 살펴보면 위에 2개 추가로 생긴 게 있을 거예요. 0-비교-Theora 섹션 2번 0-비교-구름형 리비전 이 친구들이 DWG 비교 기능을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도면층이고요. 그 중에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구름형 리비전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잠겨 있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됐던 겁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복사를 해주면 돼요. 쭉 선택을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를 하면 이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왕 복사하는 거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C를 사용을 해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복사하세요. 자, 그러면 구름형 리비전들은 모두 복사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교 기능을 끝내세요. 이렇게 기능을 끝내더라도 복사된 객체에 대한 정보는 클립보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V로 객체를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게 되면 도면층이 문제가 돼요. 이 친구가 사용 중인 도면층은 DWG 비교라는 기능에서 사용하는 전용 도면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넣은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도면층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도면층으로 특성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DWG 비교라는 기능의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DWG 비교라는 기능 자체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수많은 명령어와 환경 변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Xcompare, 즉 외부 참조를 비교하는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사용 방법은 외부 참조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을 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참조되어 있는 게 없어서 메뉴가 표시되지 않지만 참조를 하나 해놓고 그 참조된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비교라는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Xcompare입니다. 명령어로도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외부 참조되어 있는 파일과 또 다른 파일을 비교하는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질문할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